예,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EBS의 펭수 캐릭터가 상표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3자가 펭수에 대한 캐릭터를 상표권으로 먼저 출원했기 때문인데요. 뒤늦게 EBS가 대응에 나섰지만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상세한 전말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업조팀 최영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네. 팽하? 네. 네. 네, 팽하. 팽하. 예. 그러니까는 등록은 안 됐고 출원만 했다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선출원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출원주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권은 그쪽에 갖게 되는데 네. 지금 정확히는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 제3자 EBS가 아닌 제3자가 펭수에 대해 상표권을 출원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특허청에서 이를 그냥 등록 공고를 해버리면 예. EBS가 아닌 제3자의 이 상표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럴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펭수가 EBS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네. 예전에도 그 인터넷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뭐 비슷한 일은 있었죠. 그러니까는 아주 주지저명한 이름, 네.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는 이름 같은 경우에 도메인으로 먼저 등록을 해놓고 나중에 기업들이 이제 그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선점했다가 이제 판매하는 네. 그런 형태도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같이 그 키프리스 이 특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펭수라고 쳐보시면은 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선 그 그림이라든지 형상이 아니고 그냥 이름만 펭수라고 이렇게 먼저 등록이 됐군요. 네. 이 상품으로 됐다면 어떤 상품으로 등록을 하게 된 겁니까? 출원을? 그 문구라든지 아무래도 지금 펭수가 EBS의 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캐릭터들과 마찬가지로 학습 용구라든지 오로라라든지 뭐 다른 것도 있죠. 예, 그런 물건의 상표권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인터넷 방송업, 화장품, 기저귀 네. 이건 펭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동들도 익숙해하지만 특히 이제 어른들한테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상표권으로 정한 이 지정 상품들도 상당히 좀 그쪽에 근접해 있군요. EBS가 이걸 언제 알았고 어떻게 대책을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관련 보도는 지난 20일 날 기사가 나왔었고요. 예. EBS도 그 키프리스에서 확인을 해보면 20일 날 이 상표권 출원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제3자 같은 경우에 지금 3명 상당의 인물이 이 상표권 출원을 앞서서 했고요. EBS가 출원한 이후에도 다른 출원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EBS는 이에 관련해서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특허청 정보 제공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이 출원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특허에 대해 거절을 해야 한다는 사유를 특허청에 보낼 수가 있게 돼서 예. 특허법에 관련해서도 지금 제3자가 출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이 정보 제공을 마친 상태라고 하고요. 예. 만약에 특허청에서 이를 전달을 해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되면은 그 특허청의 그 특허 절차 이전에 특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잘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는 특허 정보 제공 제도? 네. 예, 이겁니까? 네. 이거는 제3자의 출원을 거절해야 한다는 사유를 EBS 측이 보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EBS 측이 보내는 네. 것이고 출원한 인물들에게 이제 펭수에 대한 특허 출원은 EBS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행정 절차다. 날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먼저 선출원을 하게 된 사람들이 올해 1월 11일, 27일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네, 11월. 11월입니까? 네. 그러면은 최근이네요. 네. 그러니까는 EBS에서 펭수라는 프로그램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한 한참 이후군요. 네, 맞습니다.
2019년 초기부터 이 팽수가 시작됐으니까 네. 그렇게 선우가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게 특허 심판원으로 들어가서 이의를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행정 절차로 이 해결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네, 보통 특허 출원 절차에는 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 예. 이 중 6개월 정도는 그 특허 출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내부에서 심사를 해서 공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특허청의 공고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뭐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 이후에 이 등록 특허에 대해 무효를 심판하는 심판이라든지 무효 확인 소송의 법적인 절차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만약에 거절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절 안 되면 뭐 법원이라든지 특허 심판원에 심결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EBS는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도 뭐 대법원까지 가서 지게 된다면은 형식적으로는 이름이 바뀌게 됩니까? 아니면 그 팽수란 이름을 계속 쓰고 싶으면은 사야 될까요? 아마 뭐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근데 뭐 법조계 특허법원 관계자들이라든지 그 특허 전문 변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일을 현저하게 낮다고 거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 특허청에서 이 정보 제공 절차를 통해서 아마 해결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비록 뭐 1년 정도인가요? 팽수가 활동한 네. 기간이 그것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만나서도 여기 대빵이 누구냐 네. 이렇게 아마 알면서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랬던 것 예. 같습니다. 일단은 뭐 주지저명한 상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주지명성은 확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향후에 이게 어떻게 전망이 좀 달라질 수가 있지 않을까요? 변수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일단 뭐 법에 따라서 이 해석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뭐 특허법에 따르면 그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대해서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예. 이 법조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출원한 그런 제3자에게 약간 유리해 보이는 조항으로 비춰지는데요. 네. 다만 같은 법조항에는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및 그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에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등에 한해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그 팽수가 이미 EBS의 대표 캐릭터라는 인식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3자의 출원 등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허청에서도 그 심사 기준을 개정한 적이 있는데 그 EBS와 같이 그 방송사에 한해서는 그 뭐 캐릭터라든지 어떤 상표를 등록하는 데 있어서 제3자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건 이제 물론 후에 그러니까는 그 방송사의 캐릭터가 활동하기 시작한 후에 들어오는 출원을 막겠다는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팽수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다면서요? 네, 2015년에 그 MBC 무한도전 프로그램 중에 토토가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또 진행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때 이제 그 특허청에서 그 심사 기준을 개정하게 된 계기가 됐었던 건데요. 그 토토가라는 프로그램이 유명해지니까 강남 소재 클럽에서 이와 같은 이름으로 클럽을 운영하려고도 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 이 MBC는 강경하게 대응을 해서 그 상표 등록에 대해서 그 클럽이 이 상표 등록을 하려고 하자 그 부분에 있어서 반발했었고 결국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바뀐 바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그 아이돌 BTS 같은 경우에 화장품 회사에서 또 다른 화장품 회사에서 이 이름에 대한 상표를 선출원하려고 해서 이에 대해서 지금 상표무효 심판이 청구돼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뭐 클럽 이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나실 텐데 영일레븐, 젊음의 행진, 뭐 토토즈는 이제 토요일은 즐거워. 그리고 최근에 상표권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밤과 음악 사이 네. 이런 토토 가요. 상황이 있었죠. 네, 토토즈라고 있었어요. 네.
예, 토토카 훨씬 이전에 네. 그 MBC에서 토요일 5시에 했던 게 있습니다. 네. 그 음악 중심 비슷한 거죠. 음, 상당히 재밌었는데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네. 이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적재산권이죠. 네. 서비스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적재산권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캐릭터 사업을 하는 방송사라든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론칭하기 전에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EBS 쪽에서는 좀 그것이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하여간 분쟁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좀 잘 해결이 되길 바라고 모처럼 정강간 캐릭터 팽수가 우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